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TK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왕좌에 앉은 젊은 사자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냉혹한 승리의 동의어였고, 감정 없는 결단력과 강철 같은 의지로 제국을 지배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심장 한 구석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텅 비어 있었다. 영원히 봉인했다고 믿었던 과거, 만약 그 과거가 예고 없이 그의 철옹성 같은 세상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TK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맞은편에 선 김비서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고급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고 서늘했다. 본사 신축 프로젝트의 조경 디자인 공모 결과는? 김비서는 긴장한 기색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스튜디오 라뜰리에입니다. 대표는 한서윤이라는 젊은 건축가입니다. 한서윤.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태준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찰나에 멈춤을 보였다. 그의 세상에서 지워진 이름, 아니 스스로 도려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이름 석자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파편과도 같았다. 태준은 미세하게 떨리는 동공을 감추며 무심한 척 되물었다. 포트폴리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오직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비서만이 그 차가움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할 수 있었다. 동명이인이겠지. 대한민국의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태블릿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화면 속에는 엘리시안 가든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시안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삭막함 속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디자인. 차가운 건물에 따스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설계 철학은 TK그룹이 추구하는 미래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디자인 자체는 흠잡을 곳 없이 완벽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이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공간을 그대로 구현해낸 것만 같았다. 그러나 태준은 디자인보다 그 아래 작게 적힌 이름에 더 오래 시선을 두었다. 총괄 디자이너 한서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독한 우연이거나 혹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거나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라들리에 아는 따스한 햇살과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한서윤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기지개를 켰다. TK그룹 본사 프로젝트 당선. 그녀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꿈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녀가 10년간 애써 외면해온 도시 서울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로 향했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들 하준과 딸 하은.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가 강해야만 하는 이유였다. 엄마, 우리 이제 서울 가는 거야? 그림을 그리던 하은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이의 눈망울은 유난히 짙고 깊어서 가끔 서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응, 엄마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거든. 우리 하윤이, 하준이 서울 가서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아빠의 빈자리를 물은 적이 없었지만 서윤은 아이의 침묵이 수많은 질문을 담고 있음을 알았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TK그룹 본사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서윤은 굳은 표정으로 거대한 빌딩 로비에 들어섰다. 하필이면 오늘따라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한 이웃에게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회의장으로 향해야 했다. 아이들에게는 회의실 밖 로비에서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엄마, 저 아저씨 TV에서 봤어. 혜은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빌딩 중앙 스크린을 가득 채운 강태준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윤은 숨을 골랐다. 상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10년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다. 세월은 그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무게감을 더 씌웠다. 강태준. 그녀의 20살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이 마침내 그녀에게 닿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서윤. 그가 꿈에서도 그리워하고 저주했던 그녀가 거짓말처럼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 속에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입을 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예전의 앳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차분하고 강단 있는 눈빛은 여전했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보석 같았다. 어떻게 그녀가 여기에? 왜 하필 지금? 수만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차갑게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라뜰리에의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머리 2개가 쏙 들어왔다. 엄마, 목말라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틈으로 향했다. 서윤은 당황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버린 후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2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잠시 주눅이 든 듯 했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강태준에게 닿았다. 특히 남자아이. 그 아이는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만 같았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그의 모든 것을 빼닮은 얼굴이었다.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의 시선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 옆에 선 한서윤에게 번갈아 꽂혔다. 그의 이성이 경고했다. 우연일 뿐이라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지만 그의 심장이,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그의 핏줄이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는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의 쌍둥이들과 함께 강태준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정지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도, 당황한 한서윤의 목소리도 그 무엇도 그의 의식에 닿지 못했다. 오직 그의 시야에는 자신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2아이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자신과 똑 닮은 눈, 자신과 똑 닮은 인매,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흔적, 10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저 작은 아이들의 등장만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감정의 동요를 감추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종료에 어리둥절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총수의 얼굴에 서린 살개는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이들을 잡아 끌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사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깊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독한 그리움.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위태로운 왕처럼 보였다. 집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그는 위스키 병을 들어 잔에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독한 알코올로도 이 지독한 현실을 마비시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한서윤,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어디서 뭘 했고 누굴 만났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전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저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봐. 출생 기록, 모든 걸.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총수의 사적인 영역에 이토록 깊이 개입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는 지금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게 이별을 고하던 그녀의 모습. 사랑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당신의 배경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잔인하게 말하던 목소리. 그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고통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그의 앞에 나타난 아이들은 그가 10년간 쌓아온 믿음의 탑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8살, 9살쯤 되어 보였다. 그들이 헤어진 직후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후 서윤은 다시 TK그룹 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아이들 없이 혼자였다. 그녀는 일부러 더 프로페셔널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프로젝트 실무회의는 태준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회의실로 향하던 그녀는 복도에서 태준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피할 수 없는 거리. 서윤은 숨을 멈췄다. 태준은 그녀의 앞을 막아서듯 멈춰 섰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오랜만이군, 한서윤 씨.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준 대표님.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뵙게 되네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대표님이라는 호칭에 힘을 주었다. 당신과 나는 이제 공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무언의 선 긋기였다. 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프로젝트? 그래, 당신의 디자인은 훌륭했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디자인이었어. 마치 내 마음이라도 읽은 것처럼.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서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과찬이십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서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받아쳤다. 그녀의 단단한 방어막 앞에서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화제를 돌렸다. 아이들은 귀엽더군. 결혼은 언제 했지?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사람이니 꽤 대단한 인물이겠지. 그 질문들은 마치 예리하게 벼린 칼날 같았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사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가려 했다. 도망치는 건가?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서윤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잔인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군.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하고 도망치기 바빠. 그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심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태주는 서윤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그녀를 상처 주고 싶었다. 자신만큼, 아니 자신보다 더 아프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줄수록 자신의 심장도 함께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졌다. 며칠 뒤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무거웠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주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봉투 안에는 서윤의 지난 10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학위를 마쳤다. 작은 스튜디오를 열어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있었다. 이름 한하준, 한하연, 출생지 프랑스 파리의 작은 병원, 그리고 아버지 칸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태준의 시선은 출생일에 고정되었다. 그들이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낸 후 정확히 9개월 뒤의 날짜였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한서윤은 10년 동안 그의 아이들을 숨기고 살아왔다. 왜? 대체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그에게 이별을 고하고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혹시 아이들 때문이었을까?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폭풍처럼 그의 내면을 휩쓸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 아래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알 수 없는 슬픔. 그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그의 악력에 힘없이 구겨졌다. 그의 단단했던 성벽은 이제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폐허 위에 남은 것은 지독한 혼란과 자신의 아이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갈망뿐이었다. 이제 그는 알아야만 했다.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스며들었다. 강태준은 한서윤의 스튜디오 앞 자신의 차 안에서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었고 부정당한 부성애였으며 지독한 배신감의 증거였다. 그는 서윤이 스튜디오에 불을 끄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렸다. 서윤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을 것만 같았다. 잠깐 얘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서윤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자마자 태주는 서류 봉투를 그녀의 무릎 위로 던졌다. 설명해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아버지 칸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잔인한 진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대체 왜 그랬지? 왜 내 아이들을 숨겼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10년 동안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 내게 나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그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떠난 건 당신이잖아. 그녀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태주는 실소를 터뜨렸다. 버려? 누가 누굴 버렸는데? 돈 때문에 내 사랑을 배신하고 내 할아버지와 거래한 건 네가 아니었나? 그 말은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아득한 과거의 편린들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여름.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강태준과 한서윤은 세상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태준은 TK그룹의 황태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건축학도로 그녀를 만났다. 서윤의 빛나는 재능과 순수한 열정을 사랑했다. 서윤은 태준의 따뜻함과 굳건한 믿음에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고 작은 공모전에 당선된 설계안을 들고 밤새 기뻐했다.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었고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준의 할아버지 TK그룹의 강 회장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강 회장은 서윤을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은 서윤 앞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태준이 옆에서 떨어져 주게. 자네 같은 아이가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야. 서윤은 당당하게 맞섰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회장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그 헛된 감정 노름이 내 손자의 미래를 망치게 둘 순 없지.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프랑스 유학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걸 받고 조용히 떠나. 태준이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약혼할 준비를 하고 있네. 내일 아침 미국으로 떠날 걸세.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에요. 태준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강 회장은 비웃으며 녹음기 하나를 틀었다. 그 안에서는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교묘하게 편집된 음성이었다. 서윤이는 그냥 잠시 만났던 여자일 뿐입니다. 할아버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준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강 회장이 이미 그의 핸드폰을 빼앗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강 회장의 비서는 마지막 통보를 전했다. 강태준 도련님은 방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은 집안의 별채에 갇혀 있었다. 강 회장은 그에게 서윤의 실체라며 조작된 사진 몇 장을 던졌다. 서윤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 명품관을 드나드는 모습이었다. 네가 만나던 여자는 이런 아이였다. 처음부터 네 배경을 보고 접근한 아주 영악한 꽃뱀이야. 태준은 믿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아닙니다. 서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강 회장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이 아이가 내게서 돈을 받았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그가 내민 것은 서윤이 돈을 받고 서명한 것처럼 위조된 각서였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강 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버렸다.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할 기회도 없이 두 사람은 그렇게 처절하게 헤어졌다. 다시 현재 공원의 차가운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은 각자가 간직해온 10년 전의 상처를 처음으로 꺼내놓았다. 당신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미국으로 떠났어. 약혼녀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서윤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약혼녀? 미국? 무슨 소리야? 나는 할아버지께 네가 돈을 받고 나를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 이게 그 증거였고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위조된 각서 사진이었다. 서윤은 사진을 보고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런 걸 믿었다고.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 때문에 10년을 나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하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어졌을 뿐이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분노와 원망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슬픔과 허무함만이 남았다. 그들의 젊은 날의 사랑과 함께할 수 있었던 10년의 세월은 한 늙은이의 잔인한 계략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이들을 임신한 건 언제 알았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떠나고 한 달 뒤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와준 유일한 희망이었어. 서윤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낯선 땅에서 두 아이를 낳고 꿋꿋하게 키워냈다.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했다. 그 처절했던 세월을 떠올리자 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10년 전처럼 따뜻했다. 오랜 침묵 끝에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당신과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까지 전부 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꼭두각시 TK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두 아이를 지켜야 할 남자이자 아버지였다.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던 강 회장이라는 존재를 향한 그의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강태준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공허한 성공이나 냉혹한 승리는 그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에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여자와 하준과 하연이라는 두 아이가 존재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서툴고 어색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장난감과 옷을 산더미처럼 사들고 서윤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우와, 로봇이다. 하준은 처음에는 잠시 눈을 반짝였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는 다시 그림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윤이는 예쁜 드레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태준을 낯설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건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세요. 태준은 서윤의 조언에 따라 값비싼 선물을 치웠다. 대신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준이가 보고 있던 공룡 그림책에 관심을 보였다.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구나. 아저씨는 트리케라톱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의 말에 하준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이라 약하잖아요. 약하지 않아. 트리케라톱스는 세 개의 뿔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아주 용감한 공룡이야. 태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TK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평범한 아빠였다. 혜은이에게는 다가가는 것이 더 어려웠다. 아이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태준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서툰 솜씨로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프로젝트 미팅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혜은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를 품에 안았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이제 괜찮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던 혜은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을 걱정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낯선 경계심 대신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날 이후 혜은이는 태준을 아저씨 대신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태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계약 성사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 서윤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0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아이들 옆에 있는 태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경계심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태준은 용기를 내어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에게는 거대한 놀이터와도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화려한 집보다 태준이 직접 만들어준 서툰 오므라이스를 더 좋아했다. 케첩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웃는 얼굴 모양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비어있던 그의 집에 온기를 채웠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하준이와 하연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양옆에 자리를 잡고 그의 팔에 기댔다. 작은 온기가 그의 팔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태주는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눈이 있었다. TK그룹의 강 회장은 손자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가 매일같이 한서윤이라는 여자의 스튜디오를 드나들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 회장은 10년 전 자신이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비서를 시켜 그 아이들의 사진을 가져오게 했다. 사진을 본 순간 강 회장의 늙은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태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들의 얼굴.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감히 내 핏줄을 가지고 나를 기만해? 강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긴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 아이들은 축복이 아닌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윤의 스튜디오 주변을 감시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태준과 서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막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기 시작한 작은 행복의 성 위로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아직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시련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짧은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평화는 짧았다. 강태준과 한서윤, 그리고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행복의 모래성은 강 회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폭풍의 서막은 한 줄의 인터넷 기사로 시작되었다. TK그룹 강태준 총수, 10년 만에 나타난 미혼모와 아이들의 정체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과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한서윤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묘사했고 아이들의 존재를 강 총수의 발목을 잡기 위한 비밀 병기처럼 표현했다. 기사가 터져 나온 순간
세상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한서윤의 스튜디오 라들리에 아픈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무례한 질문들이 그녀의 굳게 닫힌 스튜디오 문을 향해 쏟아졌다. 강태준 총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이들의 아버지는 정말 강 총수가 맞습니까? 그녀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중의 잔인한 호기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프로젝트 계약을 약속했던 클라이언트들은 등을 돌렸고 스튜디오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직감했다.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 사람의 영혼을 가장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그가 가장 잘하는 수법이었다. 그는 당장 서윤에게 달려갔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그녀의 스튜디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파를 뚫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자 그는 굳은 얼굴로 서윤의 스튜디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는 경악과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의 등장은 이 스캔들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스튜디오 안, 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겁에 질린 하준과 하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괜찮아?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만은 더없이 따뜻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그래? 우리가 뭐 잘못했어? 하준이의 물음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태준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저 사람들은 그냥 조금 시끄러운 어른들일 뿐이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칭했다. 그 말은 서윤과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세상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 회장은 태준을 회사에서 압박하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TK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 회장은 대형 스크린에 스캔들 기사를 띄웠다. 이게 대체 무슨 추태인가? 그룹의 이미지를 이따위로 실추시켜 놓고도 네가 총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노회한 회장의 일갈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일부 임원들은 회장의 눈치를 보며 태준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총수님의 사생활 문제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여자와 아이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제 사생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기사에 나온 한서윤 씨는 제게 버림받았던 사람이고 아이들은 제가 1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제 아이들입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은 바로 저, 그리고 제 뒤에 계신 강창혁 회장님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손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TK그룹의 총수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여자와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역시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언에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더 이상 할아버님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룹에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태준은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TK그룹에 경고했던 왕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코퍼렛 프레슈레도 미디어 공격도 태준을 꺾지 못하자 강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를 서윤에게 보냈다. 아이들만 있는 스튜디오에 찾아온 비서는 정중한 가면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한서윤 씨, 회장님께서 전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는 서윤의 앞에 2장의 비행기표와 통장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 떠나십시오. 프랑스든 어디든 좋습니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 총수님 곁에 머문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이들을 인질로 삼은 가장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태준에게 비서의 방문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가 떠나는 게 맞을지도 몰라. 그녀의 약해진 모습에 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니, 도망치지 않아. 10년 전에 우리가 도망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할아버지의 공격은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던 사자를 깨웠다.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김 비서를 불렀다.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야. 할아버님의 모든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거래 증거, 정관계 로비 자료,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 그룹의 근간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태준이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제국을 걸고 방역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폭풍의 서막이 지나고 이제 진짜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할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TK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시선이 TK그룹 본사 컨벤션 홀로 쏠렸다. 이곳에서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아버지와 아들, 아니 선왕과 현왕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펼쳐질 터였다. 강 회장은 일찌감치 도착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물어뜯기 직전에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애송이 손자는 감히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으리라. 회의장 문이 열리고 강태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굳건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의 등장은 회의장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술렁였다. 스캔들의 주인공이 직접 전쟁터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잠시 굳게 잡았다가 놓아주며 그녀를 앞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그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했다. 강 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연륜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저는 평생을 TK그룹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룹의 명예는 한 사람의 무책임한 사생활로 인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태준과 서윤, 아이들의 사진을 띄웠다. 저는 오늘 제 손자이기에 앞서 TK그룹의 총수인 강태준 대표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그의 논리는 간결하고 강력했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태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스캔들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사진 속 여성과 아이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너무 어리고 약해서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거대한 힘은 바로 제 할아버님이신 강창혁 회장님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사를 변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태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진정으로 TK그룹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김 비서가 연단 위로 올라와 노트북을 연결했다. 스캔들 사진이 사라진 스크린에 의문의 재무제표와 해외 법인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지난 20년간 강창혁 회장님께서 조성해오신 비자금의 흐름도입니다. 태준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헤어튼 소리, 저건 조작된 자료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정관계 로비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냉철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것은 한편의 범죄 영화와도 같았다. 평생을 그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현인으로 존경받았던 강 회장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이 태준을 막아서려 했지만 태준은 그들을 향해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들이 강 회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동조하고 이익을 챙긴 증거들이었다. 이제 그들 역시 공범이었다. 누구도 감히 태준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시선이 한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태준은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저는 건축가 한서윤입니다. 저는 사랑을 무기로 남자를 유혹하는 꽃뱀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다. 저는 강창혁 회장님으로부터 제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10년 전과 똑같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비서가 건넸던 비행기표와 통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TK그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입니까? 힘으로 약자를 짓밟고 돈으로 진실을 덮는 것이 TK의 방식입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이런 부끄러운 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은 차가운 숫자로 가득했던 회의장에 그 어떤 자료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신념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강한 어머니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 회장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증거가 부족하다. 저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태준은 그런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할아버님, 목소리는 기억하시겠지요? 그가 노트북의 파일을 클릭하자 회의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 회장 자신의 목소리였다. 한서윤 그 계집애와 애새끼들을 처리해.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태준이가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것은 강 회장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부사장과 나눈 비밀 통화 녹음이었다. 부사장은 강 회장의 비인간적인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몰래 모든 것을 녹음하여 태준에게 넘겼던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그의 목소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늙은 사자는 이제 이빨 빠진 초라한 짐승으로 전락했다. 주주총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였다. 강태준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무너져 내린 할아버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서윤에게로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10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이 처절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시간이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윤의 손을 굳게 잡고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나아갔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다는 선언.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TK그룹의 왕좌를 둘러싼 부자 후지와의 난으로 연일 떠들썩했다. 강창혁 회장의 비자금과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시대는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한 달 후 TK그룹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총수 자리에서 물러난 강 회장을 대신해 강태준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냉혹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그룹 내 불법적인 관행들을 모두 뿌리 뽑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아뜰리에 재단의 설립이었다. 한서윤의 스튜디오 이름에서 따온 재단은 소외된 계층의 재능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만드는 공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K그룹의 이익은 이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그의 새로운 경영 철학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태준은 낡은 한옥집을 찾았다.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고 칩거에 들어간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강 회장은 불과 몇 달 만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왔느냐? 그는 손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태준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왜 오셨습니까?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손자로서 왔습니다. 태준의 담담한 말에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는 해가 마루 끝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후회하십니까? 태준의 질문에 노인은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그 기침 소리에는 한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진 것에 대한 허무함과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과거와의 지독했던 악연을 끊어내는 그만의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그날 밤 태준은 서윤과 함께 새로 이사한 집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서윤이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윤아, 10년 전에 나는 너와 함께 살 집을 설계했었어.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우리 둘의 공간을. 하지만 그 꿈은 내 손으로 지키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들과 당신을 위한 집을 평생을 바쳐 짓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아픔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조금은 서늘한 가을 밤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렸던 10년의 세월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상처를 넘어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네 사람은 새로 개장한 TK그룹 본사에 엘리시안 가든을 찾았다. 바로 서윤이 설계한 꿈의 정원이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푸른 잔디 위를 뛰어다녔다. 태주는 그네를 타는 혜은이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고 서윤은 하준이와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평범해서 더없이 소중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더 높이 더. 하은이가 소리치자 태주는 웃으며 그네를 더 힘껏 밀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균형을 잃은 혜은이가 그네에서 떨어질 뻔했다. 태주는 놀라 몸을 날려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하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의 품에 안긴 혜은이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 그 한마디가 태준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를 바라보던 하준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나도 안아줘. 태준은 한 팔로는 혜은이를, 다른 한 팔로는 하준이를 번쩍 들어 안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퍼져나갔다. 서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10년 후 그녀는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쌍둥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사랑과 함께 세상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었다. 차가운 왕좌에 앉아있던 젊은 사자는 이제 없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들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